박수가 잘할까요? 100% 수업하는 거 좋죠, 여러분들? 네, 그래도 오늘 졸린 제 목소리 대신에 제가 예전부터 존경하던 교수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오늘 먼 곳에서 오신 분은 북경대에서 박사를 하시고 지금 현재는 사단법인 미래동아시아 연구소에서 이사장을 하고 계시는 한광수 교수님이시고요. 제가 대학교 때 제가 중국에 대한 관심을 갖고 중국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게 지도해 주신 그런 의사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중국에 관련된 지금 한중 관계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데 이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나가야 될지에 대한 좋은 말씀을 해주시기 위해 멀리서 오셨으니까 1시간, 남짓한 시간 주의 깊게 듣고 많은 질문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연해 주실 한광수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우리 남대 교수가 소개해 주신 한광수, 먼저 이렇게 초청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강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것에 대해서 남대 교수 그리고 여러 학생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계명대학은 아주 유서 깊고 또 캠퍼스도 이렇게 대단히 아름답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싱싱한 젊음을 발상하는 그런 캠퍼스에서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기쁩니다. 전 개인적으로 대구가 외갑니다. 어머니는 외할머니는 다 대부분 우리 남대엽 교수가 계시던 포스코 초청으로 와서 강의를 그런 적입니다. 오늘 그 강의가 75분인데 제가 어디 가면 강의를 그전에는 3시간 아니면 강의 안 하겠다 그랬어요. 제 강의를 거의 1000번 가까이 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30대 초부터 30대 초에 KDI 가서 강의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그러니까 40여 년 동안 1000번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안 들어왔는데 많이 했는데 이게 이 75분이 진짜 짧습니다. 이게 왜 짧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중국 얘기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듣는 중국 얘기하고 상당히 달라요. 그래서 이 자료가 지금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대단히 미안합니다. 이게 좀 더 크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이 자료를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들은 받아서 자세히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자료는 그냥 눈으로 안 보이면 제 여러분에게 말씀 위주로 드리셔도 됩니다. 오늘 얘기가 꿈은 여러분들이 워낙 있는 성경 침례하고는 얘기가 달라서 결국 우리 나중에 미국에 붙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하고 너무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말 자체는 쉬워도 이 내용을 이렇게 소화하기에 그렇게 순하지가 않다. 그런 대목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군데군데 그런 대목들이 꽤 있을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또 각자 또 다르실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자료를 보고 또 자료를 봐도 궁금한 것이 많을 겁니다. 그것은
저한테 자료를 요청하면 제 카톡에 제 한광수 이름으로 들어와서 개명대학교 누구입니다 하고 자료를 요청을 하면 뭐 팀으로 해도 좋고 학과에서 하셔도 좋고 제가 다 해드릴 수 있어요. 이 중국 연구를 내가 한 4, 50년 지금 거의 50년째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대해서 해놓은 것들이 있어요. 원래 전 중국을 역사로 시작을 해서 그 다음 경제학으로 하기로 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역사와 경제 왜 역사는 역사, 경제는 경제지 왜 그렇게 했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원래 중국을 시작할 때 중국 사회경제사, 근대 사회경제사라는 테마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와 경제를 했죠. 자관 이 75분, 이제 지금 뭐 65분 남았는데 굉장히 소중한 시간을 이게 여러분들이 할애를 해서 들으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너무 짧지만 그러나 이 소중한 시간이 헛되지 않게 알차게 진행을 하도록 우리가 같이 노력해 봅시다.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를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가 넘겨주세요. 를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시대. 이 시대 환경. 노자가 2500년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도덕경을 쓰신 분이고 도를 많이 얘기하신 분인데 도라는 게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운이라는 겁니다. 운. 도라는 게 노자의 설명에 따르면 안개와 같아서 이렇게 보일 듯이 보이지 않고 또 안 보일 듯이 또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한가란 말이에요. 도라는 게. 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자르면 내가 이제 이런 얘기가 지금부터 많을 겁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탁탁 그냥 치고 넘어갈 거예요. 도나 운이라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불확실하다 그런 뜻입니다. 불확실. 책을 많이 보셔야 됩니다. 이 불확실한 시대, 그 중에서도 자본주의라고 하는 불확실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자는 말했어요. 이 사람이 운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운이 나쁘면 아무리 노력해도 뭐가 안 돼요. 운 중에서 제일 중요한 운이 뭐냐? 노자는 시운이라고 했어요. 요새 말로는 타이밍. 잘 태어나야 되고 학교 다닐 때도 제도가 바뀌고 뭐가 바뀌고 뭐 선생님이 바뀌고 뭐 또 취직하려고 그러니까 또 뭐가 바뀌고 그게 다 타이밍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노자가 말한 시운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은 큰 틀에서 보면 자본주의라고 하는 시대를 시운으로 타고났어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은 점도 많고 아주 험난하고 어려운 점도 많은 시대입니다. 아주 비인간적이고 악독한 측면도 많아요. 그러나 인류가 지난 5000년을 살아오면서 또 이렇게 좋은 시대도 거의 없었어요. 뭐 인류라는 게 그렇게 좋은 시대만 계속 살아온 게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전쟁과 험악한 시대를 더 많이 겪었죠. 지금 자본주의가 이제 산업혁명 이래로 한 200여 년 지속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수의 심장을 가져. 이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지금 이 강의는 우리가 중국을 얘기하고자 하고 한중 관계를 얘기하고자 하는데 왜 자본주의? 중국이 시장경제라는 이름으로 자본주의를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중국이 지금 엄청나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충격에 지금 전 세계가 휩싸여 있습니다. 한국도 물론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격변의 시대,
야수의 심장을 가져라. 맹수의 심장을 가져라. 사자 같은 그런 용맹한 기백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살인적인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담대한 그런 기백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이 자본주의가 그런 거예요. 그 하버드 대학에서 조사를 했어요. 전문가들을 상대로 성공의 제일 조건이 뭐냐? 5가지가 있어요. 머리가 좋아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부지런해야 되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 그것은 말하자면 배짱이 있어요. 위험하다고 할 때, 남들이 다 아니라고 할 때 자기 배짱, 자기 프라이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것이 뭐예요? 맹수의 심장. 그런 우리가 맹수는 아니지만 인간으로서 그런 단단한 심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슈퍼리치 빌 게이츠가 어느 고등학교 졸업식에 가서 14가지 삶의 지표를 설명을 하면서 첫 번째로 한 게 뭐냐면 공평하지 않다고 불평하지 마라. 세상은 불공평한 것 아니라 어떤 세상? 자본주의라는 세상. 절대 공평을 남이 주지 않습니다. 빌 게이츠도 그런 속에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도 스티브 잡스하고 야 이 두놈놈아 이 자식아 하고 욕하고 싸우면서 둘 다 성공했어요. 대학교도 다니다 말았잖아. 그 빌 게이츠가 어느 MBA 그 미국 MBA 코스에 가서 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세계에서 가장 자본주의적으로 발전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미국이 아니고 중국이라고. 여러분, 지금 중국은 여러분들이 실제 또 중국도 많이 갔다 오셨고 앞으로 이제 더 많이 갔다 오시게 될 거고 이제 좀 코로나 때문에 좀 막혀 있지만 이게 풀리면 또 중국에서도 요커도 다시 물밀듯이 올 수도 있고 사드 때문에 막혀 있다고 그러지만 지금 이미 오기 시작했어요. 그 자본주의 가장 전 세계에서 자본주의적으로 발전하는 게 미국이 아니고 중국이다 라고 미국 슈퍼리치인 빌 게이츠가 말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환경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야수의 심장도 갖고요.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배짱 없으면 죽어요. 죽진 않아도 무시당해요. 인간 대접 받기 힘듭니다. 그러나 그것만 갖고는 안 돼요. 당당하게 이 세상을 이렇게 편협되게 초라하게 술수로 조작해서 이렇게 살면 안 돼요. 당당하게. 이거는 영국의 버나드 쇼가 원래 한 말입니다. 버나드 쇼가 죽을 때 유언으로 남긴 비디오 테이프가 있어요. 거기에도 나왔어요. 당당하게 살아라. 여러분, 나는 당당하게 살았습니다. 죽기 전에 찍은 비디오예요. 여러분도 당당하게 사십시오. 당당하게 살면 행복하죠. 대범하게, 이건 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들입니다. 이게 다 중국의 지센이라는 그 대학자가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먹고 자고 싸고 하는 거 3가지 말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다면 그 3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또 하나가 있다면 대범하게 살다. 어떻게 대범하게 살 거냐가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성공하느냐, 이걸 워렌 버핏 다 아시죠? 제가 특별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워렌 버핏이나 빌 게이츠가 둘이 똑같이 앉아서 성공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 둘, 셋 하고 두 분한테 물어봤어요. 두 분 다 똑같이 집중력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집중력이 없으면 이 세상 좀 심하게 얘기하면 살으나 안 살으나 똑같아요. 몰라요. 무지하다. 그거는 인간에게 주어진 최고의 모욕입니다. 집중력이 있어야 뭘 알 거 아니에요. 인식을 할 수 있잖아요. 사실의 변화를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집중력. 집중 잘하려면 오늘 여러분들 점심 잘 드셨습니까? 꼭꼭 깨물어서 남김없이 든든하게 만족스럽게 기분 좋게 기분 나쁜 얘기하면서 잘 먹어봤자 소용없어요. 잘 먹는 것처럼 이 세상에 중요한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마지막 날까지 잘 먹어야 합니다. 그게 집중력을 갖고 세상을 성공적으로 사는 첫 번째 이유. 잘 먹어라. 두 번째는 잘 자라야 됩니다. 왕처럼 주무세요. 왕처럼. 그러려면 자기 전에 또 다 하고 이분도 내가 제일 편안하게 왕처럼 잘 수 있게 잘 하고 쓰러지듯이 그냥 유도에서 낙법으로 쓰러지듯이 탁 누워서 자지 말고 왕처럼. 이게 진짜입니다. 그게 성공의 비결에 제일 중요한 거. 잘 먹고 잘 자라. 옛날에 부모님한테 많이 들으셨죠. 예.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한국과 미국, 중국이 이게 어떤 나라인가 각자 어떻게 생각하는가 봅시다. 미국은 힘센 사춘기 소년 같은 나라다. 이 얘기를 하신 분은 미국의 그 80년대, 90년대에 뉴욕 주 지사를 3번 연임한 마리오 꾸오모라는 사람이 정치인이 한 얘기입니다. 아주 합리적이고 존경받는 진보적인 지식인이었는데 우리 민주당이었어요. 대통령 후보가 되어주세요. 전국의 인기가 막 올라가는데 이 사람 거절했어요. 2번 거절했어요. 그래서 지지해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비난도 오고 그런 사람인데 중요한 것은 이 힘센 사춘기 소년 같은 나라를 나 마리오 꾸오모가 안 맞는 거예요. 힘센 사춘기 소년이 뭐냐? 좋게도 말할 수 있고 험악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미국이 건국한 걸 보세요. 인디언 어떻게 했습니까? 대접하면서 미국이 발전했습니까? 5천만 명 내지 1억을 죽였다고 미국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버팔로가 뭡니까? 인디언들의 주식, 서양인들이 양이나 마찬가지예요. 서양인들은 양을 배를 갈라서 그 피를 이렇게 해서 파도 마시고 그러면서 서양인들이 문명을 일으켰잖아요. 미국 인디언들은 버팔로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 보면 그 피를 받아 마시고 가슴이 아프잖아요. 내 가족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양이 데리고 다니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데리고 다니다가 어느 날 한 마리씩 잡아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의 숙명이라는 거예요. 잘 먹어야 되거든. 그 미국의 힘센 사춘기 소년들이 그 인디언들 버팔로하고 같이 사는 인디언들을 거의 다 때려잡고 지금 조금 남아갖고 이렇게 몇 군데 이렇게 레저베이션 지역이 있죠. 거의 다 때려잡았어. 그렇게 하고 서부를 점령하고 태평양을 건너서 아시아에 들어와서 1899년 필리핀 전쟁부터 시작해서 일본하고 손잡고 한국을 일본한테 넘기고 필리핀을 자기네가 먹고 그러면서 아시아 태평양을 점진적으로 이렇게 진입해 들어왔죠. 그러다가 1차 세계대전 대박이 터져가지고 미국이 세계 제국이 됐습니다. 그때까지는 미국은 삼류 제국이었어요. 전 세계에서 채무가 제일 많은 나라였어요. 조심조심 가야 되는 나라인데
1차 세계대전에서 무기를 잘 팔아가지고 나중에는 또 그 2차 세계대전 때 그 무기 개발을 그 미국의 대기업들, 오늘날 미국의 글로벌 그 초국적 기업들이 됐죠. 그 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해서 거기다가 한국전쟁이 미국의 무기 산업을 근데 1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미국 전체 기업의 95%가 군수산업에 종사했어요. 거기서 나온 무기들이 주체할 수 없이 남았어요. 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났는데 그리고 5년 후에 한국전쟁이 터져 주셔가지고 이 한국전쟁을 통해서 미국이 진정한 세계 제국이 됐다라고 말하는 게 미국 학자들 중에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6.25 전쟁이라는 책을 쓴 그래서 퓨리처 상을 받은 그 사람은 1차 세계대전에 대해서도 책을 써서 퓨리처 상을 받았어요. 2번 받았는데 그 존 돌레도가 쓴 6.25 전쟁이라는 책이죠. 다른 사람들은 한국전쟁이라고 쓴 책들이 다 코리안 워라고 쓰는데 이 사람은 6.25 전쟁이라고 써가지고 발표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맞아요. 한국전쟁이야말로 미국을 제국으로 만들어준 전쟁입니다. 벤클리트 장군, 에치슨 라인을 그은 그 에치슨 전 국무장관 이런 사람들도 한국전쟁이 우리 미국을 이렇게 감사하게도 이렇게 만들어줬다는 대목을 숨기지 않아요. 요즘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리니까 지금 한국도 금리 올려가지고 막 지금 집값이 떨어지고 지금 주식이 떨어지고 난리가 났죠? 미국 연준 연방준비이사회라는 것이 미국 중앙은행입니다. 말하자면. 근데 왜 중앙은행이라고 안 하냐? 이게 국가 것이 아니에요. 민간인 것이라. 개인 것이라. 로스차일드, 록펠러, 이렇게 해서 지네들 몇 명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게 미국 연방준비이사회. 이걸 줄여서 연준이라고. 이 연준 같은 게 로스차일드가 그 나폴레옹 전쟁 때 거짓말로 사람들 눈 속여가지고 떼돈을 벌었어요. 나폴레옹 전쟁에서 마치 질 것처럼 돈을 던져가지고 저 로스차일드가 저러는 거 보니까 지금 전쟁 불리한가 봐.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자기네가 그 싸게 던지는 주식을 다 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 강의에서 여러분이 잊지 말으셔야 될 것은 절대 남을 속이지 않고 큰 부자 된 사람은 이 지구상에 없다. 큰 부자 얘기하는 겁니다. 작은 부자도 속임수를 많이 쓰지만 작은 부자는 착하게 부자 된 사람도 꽤 있어요. 그래도 세상이 만만치 않다. 중국도 만만치 않고 미국도 만만치 않아요. 우리 한국도 만만치 않으니까 이렇게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로 파월 얘기 한 가지만 더 국회의원 얘기를 제가 나중에 얘기하다가 이건 안 할 수 없으니까 좀 뭐 하면 건너뛰기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왜냐면 이 75분은 내가 여러분한테 정말 이제 중국 공부 제대로 시작하는 분들한테 뭔가 하나는 내가 확실하게 전달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나는 어디를 가도 그렇게 했어요. 제가 박태준 총리, 저는 그분 중국 고문을 8년을 했어요. 제가 굉장히 사이가 좋았고 너무 지금도 박태준 총리를 생각하면 가슴이 따뜻한데 하나를 서로 전달을 하려면 박 회장님이 나한테 하나를 전달하려면 3시간 내가 하나를 전달을 해도 마찬가지. 같이 식당도 뭐 그 양반이 가는 식당은 다 고급 식당이에요. 그 식당에 가면 그 양반 들어가는 전용 룸이 있어요. 그런 것이 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사치스럽죠. 저는 운이 좋아서 이제 따라다니는 것 뿐인데 왜 그런 자리를 가냐면 소통을 하는 거죠. 제대로 된 개념 하나를 잡아내고 오늘 우리가 제대로 된 개념 하나를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어요. 내가 조금 얘기하다가 중간에 여러분들 질문을 받을 겁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 얘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도 알고 싶고 무슨 생각을 물론 끝나고 나서도 또 질문 받겠습니다만 엉뚱한 질문도 좋고 다 좋습니다. 이 제롬 파월 얘기하다가 옆으로 갔는데 제롬 파월이 연준 그 이사장이잖아요. 의장이잖아요. 이 사람이 작년 5월에 작년 봄에 미국 인플레 걱정 없다 그러고 돈을 계속 풀었어요. 연말까지 풀었어요. 그리고 금년에 들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돈을 계속 걷어들이고 막 금리를 인상하면 돈이 다 전 세계 미국은 달러의 나라입니다. 달러 없으면 미국 없어요. 그 달러가 지금 뭐 20 몇 조인가 이렇게 있는데 최근 트럼프 이 바이든 대통령 두 대통령 사이에 9조 달러가 풀렸어요. 그래서 이게 풀을 때 작년 5월에 막 우리 더 푼다 인플레 걱정 없다고 할 때 전직 미국 재무장관 이런 전문가들도 어안이 벙벙했어요. 왜 이렇게 푸냐? 인플레가 걱정이 없다고? 그게 일시적이라고? 말이 안 되잖아. 그래도 풀었어요.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얘기는 쉽습니다. 근데 잘 들으세요. 풀었어. 그리고 연말에 가서 야 이건 심각하다. 이제부터 금리를 올려서 돈을 다시 타이트하게 끌어모아야 돼. 그렇게 바꾼 것이 이제 QT라고 합니다. 그 이제 양적 완화, 양적 그 긴축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뭐냐? 돈을 확 풀었다가 작년 5월에는 막 사람들이 다 이제 그만 풀어도 될 것 같은데 하는데 아니야 우리 더 풀어야 돼. 북을 땡땡땡땡 쳤어요. 불과 일주일 전에도 오늘부터 일주일 전 9월 말에도 미국 연준 이사들이 11명이 있어요. 각 지역마다 뭐 시카고 대표 뭐 어디 무슨 캘리포니아 대표 뉴욕 대표 이렇게 쭉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찾아보세요. 이 금리 막 앞으로 막 4%, 4.6%까지 올려야 된다. 다 불을 쳤어. 이게 불과 일주일 전 얘기예요. 일주일도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엊그제부터 월요일부터 지금 미국 주식시장이 팍 올라가고 이거 뭐 인플레? 금리 인상?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은데 이런 분위기가 지금 2, 3일 사이에 이게 자본주의예요. 이게 자본주의. 불확실해. 언제 무슨 일이 날지 몰라. 그런데 이걸 조정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누구겠어요? 돈 많은 사람. 돈 많은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세상을 흔들으면 어떻게 돼? 나한테 기회가 와. 세빌리아의 이발사라고 이태리 그 오페라에서 이런 가사가 있어요. 돈이 많으면 지혜가 샘솟는다. 노래로 나와요. 그게. 돈이 많으면 지혜가 돈이 없으면 지혜가 샘솟을 수가 있나요? 돈이 있어야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걸 칼 마르크스가 자본론이라는 것으로 썼어요. 이 자본이라는 게 뭐냐? 그게 그런 책입니다. 그게 공산주의 나쁘다 그런 책이 아니야. 그게 우리나라 방공교육은 난 방공교육이 좋다고도 생각 안 하지만 방공교육을 자체를 엉터리로 했어. 그걸 알아야지 자본을 알아야지 방공교육도 제대로 되지. 그 자본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그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본의 자기증식 논리가 있어요. 자본이라는 건 어떤 성격이 있냐면 지 스스로 막 커. 지 스스로.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은 돈 벌기가 쉽다 그랬다. 쉽다 이 말. 제롬 파월, 미 연준 그 사람들이 그럼 이번에만 이렇게 하냐? 지난 100년간 이렇게 했어요.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세계를 뒤흔든 금융위기의 99%는 미국에서 일어났어요. 다른 나라에서 금융위기가 일어나도 그걸 조정하는 것은 미국이야. 왜? 달러가 기축통화니까.
여러분 케인스라는 이름을 들어봤을 거예요. 케인스가 뭐라고 말했냐? 1차 세계대전 끝나고 이렇게 말했어요. 달러를 이렇게 기축통화국이 이렇게 금리를 갖고 좌지우지하고 큰 소리를 계속 내면 일어날 것은 전쟁밖에 없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잖아요. 그거를 정확하게 예측한 사람이 케인스입니다. 엘빈 토플러 얘기는 뺄게요. 또 굉장히 한마디만 엘빈 토플러가 쓴 부의 미래라는 책에서 전 세계 개도국들이 왜 미국이 부자가 됐냐 이렇게 물어봤어 개도국들한테.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거 그 부의 미래라는 책에 써 있는 내용입니다. 미국이 전 세계로부터 약탈을 통해서 부자가 됐다 라고 엘빈 토플러가 썼다고. 그 책 부의 미래 뒤편에 써있어요. 지금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니까 지금 뭐라 그래요? 전 세계가 미국 때문에 신음을 하고 있다. 유엔도 어저께 발표했어요. 금리 인상을 경고했어요. 이러면 안 된다. 미국이 금리 인상해서 지금 미국의 수많은 그 부자들이나 전문가들은 뭐라 그럽니까? 우리 미국한테는 일단 좋다. 전 세계는 신음하고 골드만삭스가 뭐라 그랬어요? 세계 최고의 투자은행입니다. 골드만삭스가 이 한국 경제도 이 미국의 금리 인상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 이거를 아주 쉬운 말로 용어가 있어요. 양털깎기. 전 세계 금리를 확 풀었다가 금리를 확 끌어올리면 전 세계가 싹 사그라들어. 지금 우리나라 자본시장도 사그라들고 부동산 시장 사그라들고.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국에 와서 이거 그냥 헐값으로 사면 돼. 지금 주식이 반값 7, 80% 떨어진 것도 있습니다. 회사는 멀쩡해도 사는 거예요. 언제 우리나라에서 그런 적이 있어요? IMF. 이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미국은 그런데 중국은 어떤 나라냐면 잠에서 깨어난 천년사자. 1000년 동안 잠들었다가 지금 깼다는 거예요. 이게 중국 사람들이 노래로 부르는 겁니다. 일어나라, 다시 노예가 되지 않으려거든. 이게 뭐예요? 중국의 국가입니다. 국가. 진라, 일어나. 이제 그만 자. 중국인들은 국가에 무슨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이 노래를 불러요. 중국의 시진핑도 부르고 어린 꼬마들도 부릅니다. 중국인들은 어떻게 지금 일하고 있냐? 어떻게 국가 전략을 쓰고 있냐? 진정한 친구도 진정한 적도 없다. 중국이 한국을 친구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적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아니, 진정한 친구도 아니고 진정한 적도 아니다. 단 뭐다? 경제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파트너로 삼는 거야. 무서운 일이 무서운. 미국에 대해서도 똑같습니다. 우리 한국을 봅시다. 그러면 미국과 중국은 저런 나라들인데, 한국은 미국이나 중국에 비하면 작은 나라죠. 근데 우리나라 변화가 대단합니다. 타볼이 뭐라고 그랬어요? 인도 시인 타볼이 조용한 아침의 나라. 그런데 이게 뒤늦게 깨어난 나라.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프랑스 언론이 프랑스에 있는 한국 문화원에 프랑스 사람 젊은이들이 줄을 서서 한국어 배우려고 밤을 새우는 줄을 보고 나온 얘기. 한류 바람이 지금 프랑스뿐입니까? 전 세계적인. 이거를 보고 뒤늦게 깨어. 지네들이 생각할 때는 뒤늦게 깨어난 나라죠. 실제로 우리도 구한말까지는 조정의 도적대가 드글드글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계 경제 7위입니다. 인구 5천만 이상인 나라 중에서 1인당 GDP 3만 불 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7번째예요. 말하면 그렇게 치면 한국이 G7에 들어가야 돼요. 초청을 해서 간신히 가고 옵저버로 참석을.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 세계 2위가 될 거다. 1인당 GDP 기준에서 1인당 GDP 라고 골드만삭스가 이미 10여 년 전에 예측을 하고 있어요. 가네들만 예측한 게 아니에요. 뭐 뉴스위크, 뭐 파이낸셜 타임스, 무슨 IMF 이런 데서도 다 예측. 왜 한국이 잘 된다고 하냐면 뒤에서 설명할게요. 지금 이 추세를 보면 한국이 요즘 발전하죠? 지난 4, 50년 계속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막 대통령 후보라고 나온 사람들이 막 뭐 또 해드리겠습니다. 뭐에다가 돈 몇천억 집어넣겠습니다. 막 이러지. 돈이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도, 정부도, 국민들은 돈이 없어. 그동안 정책을 잘못 썼어. 국민도 적당히 돈이 있어야 되고 정부도 돈이 적당히 있어야 되고 기업도 돈이 적당히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국민은 지금 2,000조의 빚이 있어요. 응? 가계대출 등등 해서 기업은 미국에 투자 뭐 몇십억 달러 응? 무슨 기업 막 하죠? 미국에 이번에 반도체, 2차전지, 뭐 태양광 막 해서 11개 기업이 어마어마하게 그 뭐 다 누구 돈이야? 국민들로부터 또 무역을 통해서 벌은 돈이야. 그런데 정부라는 것이 역할을 이렇게 자원 배분을 잘해야 되는데 자원은 다른 말로 하면 돈입니다. 돈 배분을 잘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기업 위주로 가고 너무 우리나라 중앙정부는 재정 건전도가 우수한 나라들 중에서는 세계 1위야. 이게 뭔 소리냐? 국민들한테 뜯었다 이 말이야. 일본, 유럽, 미국 빚이 지금 산더미. 우리도 빚이 있긴 있어요. 이 빚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경제학 얘기를 한참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데 빚은 국가 빚은 이렇게 갚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인프레로 이렇게 해서 삭히는 거예요. 이걸 정치인들이 갖고 장난질을 치면 그게 망하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기획재정부는 뭐 재정 건전도를 올려야 되니까 이게 좀 스킵하는 얘기인데 이게 꼭 조선시대 탐관 우리들하고 똑같아. 지네들 배는 이렇게 불리고 지네들은 해외 2년씩 유학 가가지고 사무관 시험 합격했다고 그래서 가서 골프 치고 놀고 요새 말로 지랄하고 자빠져서 내고 하는 노래도 있던데 나는 그 현장을 나도 유학을 갔었으니까 내가 속한 연구원에서 다 봤어요. 걔네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부 관료들도 경쟁을 시켜서 쫓아내려면 쫓아내고 사항을 더 주고 더 승진시켜야 할 사람은 승진시키고 그래야 돼. 패거리들끼리 뭐 무슨 대학교 나왔네, 고향이 어디네, 무슨 시족이네, 그걸로 얽히면 얽힌 부패사회다 이렇게 막 나쁘게 말하는 외국인들이 있어요. 한국을 넘기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줄에 뭐가 있었냐면 이 한국이 아시아하고 추세가 같아요. 아편전쟁 이래 중국이 망하면서 아시아가 다 돼요. 지금 중국이 개혁개방하면서 올라가면서 한국도 막 올라가고 있어요. 아까 그랬죠? 4, 50년 올라가고 있다. 여러분은 지금 올라가는 시기에 한국에 태어났어요. 이게 굉장히 좋은 점이면서 굉장히 위험한 얘기예요. 올라가는 시기에 태어났는데 거기에 같이 승차하지 못하면 죽음이야. 사는 것 같지가 않아. 맹수의 심장을 가져야 돼요. 밥 잘 먹고 똥 잘 싸고 잠 잘 자야 돼. 그거 못하면 집중력이 없어. 나 어젯밤에 잠 못 잤거든? 사람이다. 죽음입니다. 자, 오늘 이제 시간이 벌써 반절쯤 더 갔네. 오늘 주제가 지금 진행하는 주제가 뭐냐면 미중 경쟁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한국의 과제. 이거를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미중 경쟁. 미국과 중국은 전쟁하지 않아요.
못해요. 핵무기가 미국은 4,800개 있고 중국은 250개 있어요. 그 중국이 압도적으로 적으니까 전쟁하면 미국이 이깁니까? 핵무기는 그런 무기가 아니야. 중국 핵무기 10개만 맞으면 미국 없어져. 미국 핵무기 중국에 조금만 던져도 중국도 없어져. 중국만 없어지고 미국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지구가 없어진다고. 그건 전쟁이 아니야. 그냥 없어지는 건데. 전쟁이라는 것은 승패가 있어야 전쟁. 지금까지 어떤 전쟁인 거예요? 이게 핵전쟁이라는 거. 그래서 불가능해요. 또 다른 세세한 얘기도 있지만 전쟁에 관해서 그 정도만 얘기해요. 이게 내가 오늘 책을 한 권 받았는데 이게 내가 쓴 책입니다. 3년 전에. 미중 패권 전쟁은 없다. 인류 역사상 세계 패권을 놓고 전쟁을 피비린내나게 여러 차례 했어요. 미국과 중국이 그런 전쟁 할 수 있냐? 없다는 책이에요. 그럼 뭐가 있어? 경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경쟁. 미국과 중국이 어떻게 경쟁하는가에 관한 책입니다. 여러분 중에 있다가 질문을 좀 받아가지고 그 중에서 한 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자, 미중 경쟁. 경쟁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간에도 경쟁을 하시잖아요. 협력도 하고. 경쟁이라는 말은 협력도 하고 대립도 하는 것을 경쟁이라고 해요. 경쟁은 싸우는 걸 경쟁이라고 하지 않아. 협력도 하는 것을 경쟁이라고 해요. 그 나무 이파리들이 어떻게 자랍니까? 서로 경쟁하면서 햇빛을 많이 보려고 그러죠? 경쟁함, 서로 다투면서 대립합니다. 그러면서 또 자기네끼리 협력을 해요. 협력과 대립이 엮어져 있는 것을 경쟁이라고 하는데 이걸 무슨 경쟁이라고 하냐면 협력성 경쟁이라고 해요. 찰스 다윈의 진화론에 나오는 얘기. 이 사회과학에서도 사회적으로도 찰스 다윈의 진화론은 통한다. 네, 지금 그런데 그런 미국과 중국의 협력과 경쟁 속에서 우리 한국인들은 이 매스컴 탓으로 미국과 중국이 내일 모레 꼭 전쟁할 것 같이 보도를 해. 이렇게 되면 우리 지식인들이나 일반 대중들이 제대로 인식을 할 수 있겠어요? 잘못된 인식. 내가 조선일보 가서도 강연을 했고 6시간 강연한 적도 있어요. 조선일보 가서. 그랬더니 나보고 한광수 MBA 코스를 열자고 하더라고. 광화문에다가. 한광수 연구소도 하나 열고 2개를 열면 뭐 광고를 뭐 일면 하단에 4건을 내주고 잘 알았다고 고맙다고 뭐 말았어요. 올바른 인식 이거 어려워요. 세상이 변하는 것을 내가 인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변화를 인식하는 데는 집중력이 필요하고 힘이 필요해요. 힘이. 보통 사람들은 그냥 멍청하게 사는 거예요. 그냥 내가 왜 이렇게 고달프지? 나도 잘 몰라. 그냥 힘들어. 야 이놈아 네가 점심을 잘 못 먹어서 그래. 네가 어제 잠을 잘 못 자서 그래. 이렇게 알켜줘야 돼. 너 좀 잘 샀냐? 올바른 인식. 이게 지금 한국의 과제예요. 중국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 지금 중국이 세계 변화의 핵심인데 미국도 마찬가지. 잘 몰라. 그럼 어떻게 돼? 당하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인식을 했다고 하자. 그러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과제가 뭐냐. 이게 우리 중국 연구하는 사람들의 핵심적인 임무입니다. 또 권리이기도 해요. 지금 글로벌 질서, 세계 질서는 미국과 중국이 양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은 한마디로 얘기해봐라 하면 떠오르는 나라인데 여러분이 알고 계시듯이 2030년 중국의 시장 규모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GDP입니다. 국내 총생산. 중국의 GDP가 2030년이 되면 세계 1위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IMF에서 작년에 발표한 게 있어요. 중국의 GDP는 물가 기준으로 하면
지금 27조 달러. 미국은 달러로 얘기하니까 그냥 그대로야. 21조 달러. 물가를 기준으로 해서 구매력 평가로 평가하면 중국의 시장 규모는 이미 미국보다 30% 이상 위로 올라가 있어요. 작년 현재. 이거 대한민국에 이 통계를 주목하는 사람이 한광수 말고 우리 남대혁 교수 말고 또 있냐고. 여러분도 아마도 처음 들었을 거예요. 이미 중국은 미국을 엄청 넘어서고 있어요. 시장 규모로만 본다면. 그것만 봐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러나 시장 규모처럼 중요한 이 팩트는 없다. 현실을 알아야 된다. 현실의 변화를 인식해야 그 다음 일을 할 거 아니에요. 미국을 흔히 100년 제국이라고 합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미국은 세계 제국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종합국력이라는 말이 있고 지금 내가 쓴 용어가 또 하나가 뭐예요? 시장 규모. 시장 규모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시장 규모 말고도 군사력도 있고 달러. 이 달러의 힘이 뭐냐면 전 세계에서 여러분한테 혹시 미국 달러를 가질래, 루블화를 가질래, 중국 위엔화를 가지려면 다 달러 얘기하실 거예요. 왜냐? 달러를 더 믿는 거야. 그래서 화폐를 뭐라 그래요? 크레딧이라고 해요. 신용이 없으면 그 화폐 가치는 낮고, 신용이 제일 세계에서 높은 화폐가 뭐예요? 달러예요. 미국 달러처럼 신용이 높은 화폐는 없어요. 그래서 기축통화인데, 그럼 이걸 미국은 뭘로 지키냐? 군사력으로 지키고, 미국의 경제력으로 지키고, 과학기술로 지키고, 대중문화로 지키는 거예요.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서 나간 돈보다 베트남 전쟁을 영화로 찍어서 대중예술로 만들어서 세계에 뿌려서 벌은 돈이 더 많다. 그런 말도 있어요. 대중문화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야. 과학기술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고. 이런 거를 다 합치면 그것 보고 우리는 종합국력이라고 해요. 그걸 다 합친 것을. 종합국력에서는 뭐 중국이 시장 규모는 30% 더 앞섰는지 모르지만 종합국력에서는 미국이 훨씬 앞서 있다. 그리고 서방에 잘 나가는 나라들이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고 다 미국 넘버원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달러는 양털깎이나 미치광이 전략의 핵심 수단입니다. 미치광이 전략은 내가 설명을 미처 못했지만 여러분이 좀 들었을 텐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의 한국군이 돈을 좀 더 많이 내라 라고 그때 우리 와서 여기 평택도 방문하고 왔었잖아요. 그때 뭐라고 말했냐, 트럼프가 미치광이 전략을 써라 그랬어. 겁을 좀 줘라 이걸. 그러면 과장은 고개를 숙일 거다, 허리를 굽힐 거다 이거. 이게 미치광이 전략이 안 통하는 나라가 있어요. 세계에서 미국의 미치광이 전략이 가장 안 통하는 나라가 북한. 야, 북한이 핵실험 거기만 해봐라, 우리가 이렇게 요절을 낼 거다. 미국이 막 미치광이 전략도 쓰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도 북한이 엊그저께입니까? 또 쐈어. 미사일. 핵실험은 아직 아니지만 핵이라는 거는 7, 8번 실험을 해야 완성이 돼요. 최소. 미국은 핵실험 몇 번 한 나라입니까? 태평양의 비키니 섬이라는 섬은 지금 거의 다 망가졌는데 미국이 핵실험 몇백 번 한 섬이에요. 미국처럼 핵실험 많이 한 나라 없어요. 지금 북한은 이제 7번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의 다 완성이 됐어요. 이미 2017년 말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한국이 다 완성했다. 선언을 했다. 며칠 전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김정은이가. 우리는 정상적으로 이제 핵을 가지고 국가를 지키겠다. 선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들은 그 뉴스를 잘 안 들었겠지만 우리나라 통일부의 권영세 장관이 북한이 비핵화 상태에서라도 북미 수교하는 것은 어떠냐.
우리가 검토해보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놀랄만한 변화가 지금 아주 미미하게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핵무기를 개발해놓고 핵무기를 포기한 나라 없어요. 핵무기는 한번 개발하면 그거를 파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무기입니다. 그리고 핵무기를 숨겨놓으면 찾기도 굉장히 어려운 무기예요. 내가 중국의 옌세이퉁이라고 청와대 교수하고 몇 시간을 얘기한 적이 있는데 몇 년 전에 그 사람은 시진핑에 아주 측근이 그 사람은 핵 현실론자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바로 그런 핵을 개발해놓고 핵을 포기한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 북한도 지금 상태에서 핵을 동결하는 게 많은 나라들이 합의를 해서 핵 동결론이 지금 저 밑에서 이렇게 조금씩 올라오는 거예요. 권영세 장관의 얘기도 그런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금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이 핵 동결론 얘기는 그러니까 조그만하게 나왔지만 그거는 현실적 아주 그 북한 비핵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펄쩍 뛸 얘기가 지금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원래 저 질문을 이 다음 페이지에서 받으려고 했는데 여기서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 또는 평소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중국에 대한 의문이나 관심사항, 오늘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나는 질문이 있으면 지금부터 한 3분만 먼저 이따 끝나게 꼭 받겠지만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손 들고 얘기해 주세요. 엉뚱한 질문도 좋아요. 여기에 관계되지 않아도 좋아요. 평소에 갖고 있는 질문이죠. 예. 저는 이름 얘기하고 무슨 과 누굽니다. 저는 연대학교 중국어 중문학과 2학년 이금재라고 합니다. 예. 이번에 시진핑 상임이 이제 확정시 되고 있는데 상임연임이 확정되었을 때 저희 나라가 이제 경제나 안보 쪽으로 과연 도움이 되는지가 누구네 안보? 한국, 중국. 한국 중국 간의 관계에서 한중 관계에서 우리가 안보에 도움이 될까? 어느 나라의 안보예요? 한국의 안보? 저희 나라에서 우리 한국의 안보? 예. 저희 나라라는 말은 쓰는 단어가 아니야. 우리나라. 우리나라. 응, 우리나라의 안보에 도움이 되냐? 네, 그거랑 이제 경제 발전에도 좋은 우리 의견이 한국에. 있으니까, 네. 교수님 개인적인 의견이 좀 궁금해요.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또 다른 질문. 여기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갖고 있는 중국에 관한 질문도 좋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질문은 엉뚱한 질문. 그 내가 생각 못 해본 거. 저기 있어요. 예. 저는 중국어학과 전공 강민입니다. 예. 오늘 말씀 중에 오늘의 핵심은 남을 속이지 않고 큰 성공한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남을 속이지 않고 남은 큰 성공을 한 사람이 없다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혹시 왜 이렇게 생각했는지가 궁금해서. 예. 그것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질문. 또 그럼 우선 두 분의 질문을 받고 내가 강의 다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 또 질문을 받고 그 종합 판단해서 내가 오늘 이 책을 그 중에 한 분한테 드릴게요.
중국의 그 시진핑의 산 연임은 아까 우리 학생 얘기한 이 한국인들도 관심이 많고 미국이나 서방도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더 관심이 많아요. 이게 그러니까 덩샤오핑이 이 후계자들한테 물려주면서 5년, 10년 후 이게 장점이 후진타오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그렇게 할 줄 알았더니 이 사람이 한 번 더 하는 걸로 3년이면 그리고 4년임을 안 한단 말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이 정치 선배들도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도 이제 아마 거의 8, 90% 3년임으로 가기로 합의가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이것이 한중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느냐? 이것은 이게 중국이 시진핑이 왜 3년임을 하는가하고 관계가 되는데 시진핑의 그 참모, 최고 참모가 누구냐면 왕후닝이라는 상해 후단 다쇼의 정치학과 교수예요. 지금은 중국 서해 사위 그 상무위원입니다. 이 사람은 장점인 후진타오, 시진핑 3대에 걸쳐서 30년 넘게 중국 공산당 그리고 중국 정부의 대미국 관계 또 당내 문제에 깊이 자문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후단다세 교수 때 미국을 갔다 왔어요. 6개월 동안 20여 개 도시를 돌면서 30여 개 대학교 전문가들하고 미국의 정치 체제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그 결과로 논문을 쓴 것이 미국은 미국을 반대한다. 그런 책을 그런 논문을 썼어요. 이 책 앞머리에 있습니다. 앞머리에.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다 건너뛰고 지금 그 질문과 관련해서 핵심을 얘기하면 이 정치 체제가 미국은 선거에 의해서 바뀌잖아요. 권력이 바뀌는 과정을 보면 그 나라 성격이 드러난다. 이게 왕후닝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코스트를 치러요.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바꿀 때 미국이 얼마나 난장판이었는지 여러분 아시죠? 전 세계 어느 나라 민중들이 국회를 쳐들어갑니까? 그런 나라 또 있어요? 미국 말고? 미국이 근데 전 세계 민주주의의 보루라고 하잖아요. 무슨 보루가 그렇게 생겼어요? 다시 말하면 미국 정치의 위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그 의회 침입자들의 배후의 조종자다. 이렇게 법원에서 지금 몰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 인기가 바이든보다 사실 그동안 더 높았는데 요즘 이게 좀 바뀌고 있어요. 또 다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국인들이 미국의 그 예비군 장성들이 한 얘기인데 미국이 사실상 반란 상태다. 그런 얘기 왜 그러냐? 여론이 반으로 나눠져 있어요. 영국도 여론이 반으로 나눠져 있고 일본도 여론이 반으로 나눠져 있고 우리 한국도 여론이 반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 나라들의 특징이 뭐예요? 양당제. 양당제를 하는 데 따른 이 장점도 엄청나게 많은데 단점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권력이 이렇게 바뀔 때 드는 코스트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하고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중국 견제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 이 뒷페이지에 나올 텐데 그러면 이게 맞으면 중국이 미국을 못 따라오게 하겠다 이거요. 다시 말하면 중국이 좀 이렇게 사그라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중국으로서는 이게 견딜 수 없는 위기입니다. 그래서 시진핑이
권력을 또 다음 사람한테 넘겨주는 것도 일당 독재지만 넘겨주는 것도 이게 코스트가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중국의 안보, 중국의 경제 발전을 위한 것이고 미국에 대한 것이지 한국은 맞아 거기에 부수적으로. 근데 그러나 우리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는 무슨 영향을 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더 자세한 것은 이따 또 이 얘기가 충분하지 않으면 끝나고 좀 더 해주기로 하고. 아까 질문은 왜 부자들이 이렇게 속이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냐 그런 거예요? 남을 속이지 않고 큰 성공한 사람은 여기서 큰 성공이라는 거는 뭐 이렇게 세계적인 성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계에서 제일 큰 부자가 누구예요? 로스차일드 그룹입니다. 그게 세계 최고 부자예요. 미국 중앙은행 로스차일드 지분이 제일 많아요. 영국은행 지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게 로스차일드입니다. 프랑스 마찬가지고 독일 마찬가지. 그러니까 세계 중요한 데는 다 로스차일드. 우리 한국에도 로스차일드가 어디에 다 숨어 들어가 있어요. 돈이 그렇게 많아요. 그 사람들이 나폴레옹 전쟁 때 좋은 말로 트릭을 써서 거짓 행동을 해가지고 떼돈을 벌었어요. 갑자기. 지금 아까 제롬 파월 미국 그 연준 의장도 작년에 인플레는 일시적이다. 이 거짓말. 그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됐어요? 우리 한국을 포함해서 세계 한 40, 50개 나라가 미국의 저 금리 인상 작전에 말려 들어가서 그럼 돈이 어떻게 돼요? 빨리 나가는 거예요. 미국으로. 그거를 엘빈 토플러가 말하는 부의 미래에서 말하는 미국은 약탈을 통해서 부자가 됐다. 그런 얘기를 엘빈 토플러가 했어요.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조사를 하면 세계 개독들이 그렇게 본다라고 썼어요. 그래서 나는 그걸 그대로 한광수가 얘기한 게 아니고 엘빈 토플러가 얘기한 게 아니고 세계 개독들이 그렇게 얘기한 것을 엘빈 토플러가 썼다. 이렇게 내 책에다가 썼어요. 자, 지금 미국과 중국이 지금 시간이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내가 조금 빠르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받아서 필요한 분은 받아서 꼭 보세요. 이게 다른 데는 잘 없어요. 있어도 이렇게 자세한 것은 없고 최근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꼭 이걸 이 페이지가 중요해요. 이 5페이지인데 어떻게 협력하고 있나,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립하고 있는가는 어렴풋이 알고 있어요. 하도 많이 나오니까 뉴스에. 근데 협력을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자, 첫째, 이게 첫째 전에 앞에 미중 양국은 세계 최고의 협력 파트너입니다. 경제 협력 파트너. 어떻게 협력하냐? 첫 번째, 미국의 초국적 기업, 미국 최고의 기업 1, 2, 3위. 미국 최고 1, 2, 3위면 뭐겠어요? 세계에서도 1, 2, 3위야. 이 세계 1, 2, 3위인 애플, 테슬라, 월마트, 여러분들 다 늘 듣는 이름이에요. 이 기업들은 다 중국에 투자해서 거기서 만드는 제품을 미국도 가져가고 전 세계에 뿌려서 세계 최고인 기업인 거예요. 미국 주식시장에서 시가총액 최고로 많은 주식이 뭐냐면 애플입니다. 3조 달러예요. 애플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한 400억 달러? 이렇게 비교가. 우리의 삼성전자를 뒤에 나오는 얘기인데 시간이 없어서 아마 안 될 것 같은데, 삼성전자가 애플한테 얼마나 당했는지 몰라요. 미국 대통령, 미국 법원, 미국 의회가 다 합세해서 삼성전자를 때려잡았어요. 그래도 삼성전자 살아서 지금 이렇게 하잖아요. 애플 다음 삼성전자잖아요. 다 기록이 있습니다.
미국은 그렇게 싸나운 나라예요. 부드러운 나라가 아니야. 아름다움도 가지고 있고 험악함도 갖고 있는 게 미국. 다면성을 갖고 있단 말이야. 두 번째,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는 신문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신문인데 이 신문에서 미국의 금융 통계를 아주 상세하게 내는 로디움 그룹이라는 그룹이 있어요. 우리 뭐 삼성그룹, LG그룹 하듯이 로디움 그룹에서 발표한 통계를 월스트리트 저널이 발표한 거를 내가 여기다 인용한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거 오늘 제 강의 다 잊어버리고 이거 하나만 들어도 돼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오늘 여기 와서 잘 주무시고 그냥 이거만 하나.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금융 투자, 돈으로 서로 투자. 돈이 뭐라고요? 크레딧, 신용이라고. 상대를 믿지 못하면 절대 투자할 수 없어요. 투자하면 그건 미친 짓이지. 어떻게 못 믿는데 그 나라에다가 투자를 해. 그러잖아. 투자라는 것은 2차 세계대전 이래 전 세계가 이렇게 아름답게 발전하는데 최고의 동력이 뭐냐? 투자. 부모 자식 간에도 못 믿으면 투자 안 하는 거예요. 투자. 돈을 던진단 말이야. 신용을 던진다고 상대방한테 준다고 그걸 투자라고 해요. 그런데 그 미국과 중국 간에 지금 투자가 얼마라고? 여기 보시면 3조 3천억 달러. 미국이 중국에 1조 2천억 달러, 중국이 미국에 2조 1천억 달러 투자하고 있어요. 근데 중국이 미국인 것이 왜 그렇게 더 많냐? 미국의 재무부 트레저리 본드라고 미국 국채를 중국이 1조 달러를 가지고 있어요. 그거 빼면 비슷해요. 그거를 갖고 있는 이유는 미국이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축통화국 달러를 우리도 좀 가지고 있어야 돼. 우리가 IMF 때 왜 그렇게 낙하산도 없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죽었어요? 왜 그랬어요? 달러가 없으니까. 세종대왕이 없어서가 아니고 달러가 없어서 죽은 거예요. 이 세상은 달러로 돼 있다고. 그게 미국의 종합국력이고 종합국력의 핵심은 달러예요. 달러는 어떻게 돼? 찍으면 달러야. 다른 나라가 찍으면 유조지폐지만 100달러짜리 한 장 찍는데 얼마 들어요? 30센트. 그러면 그냥 찍으면 99달러 70센트는 전 세계에서 어디를 가도 환영을 받아. 그게 미국이라고. 미국의 이 무시무시한 발권력, 이거는 앞으로도 수십 년 갑니다. 몰라요? 100년 가치고 200년 가치. 그걸 어떻게 알아? 그게 미국 자본주의예요. 미국 자본주의가 전 세계를 호령하는 이유,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그 미국하고 중국이 이렇게 서로 투자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작년에도, 저기 2000년 말입니다. 2020년 말, 재작년 말 현재인데, 그 로디움 그룹 통계가, 로디움 그룹 여러분 찍으면 다 나와요. 로디움 그룹 홈페이지도 들어가서 다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 로디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원어로 내가 이렇게 써줬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작년, 금년은 어떠냐? 지금도 중국의 외국인 투자가 엄청 들어가. 왜? 투자가 중국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중국 시장을 믿는 거예요. 응? 중국 시장에 크레딧을 보낸단 말이야. 우리 한국처럼, 한국도 이게 정말 꼭 현중이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 미중 무역 규모가 얼마냐? 연간 최근 5년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 이래로 5년을 보면 평균 연평균 6,500억 달러. 작년에 얼마였냐? 작년에 5,317억 달러.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된 것이 그렇게 많아요. 미국은 중국으로 1,800억 달러밖에 안 갔어. 그러니까 3,500억 달러 중국이 흑자, 미국이 적자나는데 왜 그랬어요? 미국의 애플, 테슬라, 월마트가 중국에 가서 물건 만들어서 지네 나라로 가져가는 것도 중국 수출이야. 그러니까 그럼 당연히 중국 흑자로 나오지. 근데 그게 다 누굴까요? 미국 기업가란 말이야. 미국은 중국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도 그러고 아프리카에서도 그러고 유럽에서도 그러고 미국의 초국적 기업들의 전 세계 투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져가는 거. 그러니까 미국은 1년에 1조 달러씩 적자가 나지만 그린스펀 전 연준 의장, 미국 금융의 황제라고 하는 전 연준 의장이 자기 미국 자본주의 사라는 책에서 뭐라고 썼냐. 우리 미국은 해피하다. 기축통화국은 적자 흑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전략이 중요해. 우리는 흑자가 중요해요. 달러가 없으면 큰일 나니까. IMF 때 봤잖아. 우리가 달러가 없어갖고 어떻게 됐는지. 자, 미중 직접 투자는 어떻게 되는지. 지금까지 말한 것은 금융 투자고, 직접 투자는 그러니까 가서 공장 세우고 제조업 투자, 뭐 서비스업 투자도 있지만 제조업 투자 공장으로 지면 1,400원, 한국 돈으로 1,400원짜리 공장 3,500개를 중국에다 짓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미국이 지금. 근데 중국에 수천 개, 1,000억 이상이 되는 공장들을 돌려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제품을 어떻게 해? 미국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왜? 싸고 질이 좋으니까. 중국인들의 인건비가 요새 많이 올랐어? 1,000만 원만. 미국의 절반도 안 돼. 한국보다도 낮아. 괜히 비싸다고 중국도 올랐지. 10년 전, 20년 전에 비하면. 중국이 싸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중국이 노동자들을 학대해서 죄수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정부가 돈 번다 이렇게 또 욕을 해. 또 인건비가 올라가면 인건비 올라갔다고 욕해. 그게 서방. 자, 넘어갑시다. 이거는 나중에 자료를 보세요. 위에 있는 것은 주 무역 통계인데 저 통계도 어디에 쉽게 없습니다. 중국 대무역은 지금 6조 달러예요. 작년 현재입니다. 미국의 대무역은 4조 5천억 원. 이게 미국이 1등이었었는데 중국이 1등이 됐어. 그리고 저 격차가 저렇게 나고 있어요. 우리 한국은 참고로 1조 2천억 달러.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보세요. 지금 미국과 중국의 경제협력의 배경이 뭐냐. 그럼 왜 이렇게 막 미국이 중국에 투자하고 중국이 미국에 투자하고 뭐 금융 투자는 하고 뭐 직접 투자는 이렇게 하냐? 왜 그러냐? 막 바이든이 맨날 목청껏 외치고 한국에서도 중국은 싫어요 뭐 이렇게 하다가 대통령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게 뭔 소리냐? 그 배경이 뭐냐? 미국하고 중국은 미국이 뭐예요? 세계 최대 선진 시장, 중국은 세계 최대 개도권 시장. 서로 하나는 고부품, 하나는 중저부품을 교류할 일이 수두룩해. 미국은 값싼 거 이거 사고 싶고, 중국은 이 좋은 거 좀 사고 싶단 말이야. 이 구조를 권력으로 다 막을 수 있냐? 상인하고 권력하고 싸우면 결국은 상인이 이겨요. 권력은 기껏 가봐야 5년, 10년. 현실적으로 봅시다. 이거를 구조적 배경이 있고 현실적으로는 중국 시장에서 나오는 제품은 인건비는 싸고 품질은 괜찮아. 어디 동남아에서 만드는 거고 비교가 안 돼. 여러분 미국 백화점에 가서 동남아 제품들하고 중국 제품하고 거기 가서 보세요. 가성비가 달라. 이게 중국의 장점. 그래서 중국에 애플도 들어가고 뭐도 들어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린스펀이 뭐라고 한다고? 우리 미국은 해피하다. 클린턴 대통령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자, 넘어갑시다. 시간이 이제 지났는데 내가 여러분에게 양해를 얻고 3분만 더 하겠습니다. 제목이라도 읽어야 되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대결하냐? 그럼 여태까지 제가 뭐 말씀드렸습니까? 협력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대결도 해요. 대결하는 거는 여러분 뉴스로 보시죠? 그거를 정의해 봅시다. 미국은 그러면 대결도 하고 협력도 한다는 말이요? 그렇단 말이요. 여러분 이거를 들으세요. 미국은 협력을 통해서 이득을 얻는 것 제가 다 설명했죠? 대결을 통해서도 이득을 얻습니다. 대결을 통해서 얻는 이익 챙기고 협력을 통해서 얻는 이익 챙기고 그게 미국이에요. 미국이 그러니까 어때요? 머리가 좋은 거죠.
영악하다고 그럽니다. 그거를.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 있는 우리 한국인 장하준 교수가 IMF 때 왜 미국이 한국에 마치 군인들이 쳐들어오듯이 이렇게 진입하냐 하고 막 소리 지른 한국인 교수가 있어요. 장하준 교수라고 스티글리츠라고 미국에서 미국 콜롬비아 대학 교수하고 똑같이 둘이 친구예요. 우리 한국인 교수 중에 왜 미국이 이러냐 한 사람은 없어요. 우리나라가 워낙 친족 자본주의가 뻗치고 이 한국 경제를 바꿔야 되는데 이게 나도 한국 경제학자지만 이게 한국 경제학자들의 민낯이란 말이야. 민낯. 잘 몰라요. 경제학자들이 경제를 다 알으면 세계 경제가 이러겠어요? 그러면 미국이 하는 반중국 정책은 주로 백악관에서 오고 중국 시장 협력은 월스트리트가 합니다. 기업들이 하는 거요. 그런데 반중국 동맹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를 통해서 무슨 이득을 보냐? 군사적 긴장을 통해서 중국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열중 차별을 시켜. 눈에 함부로 까불지 마. 그러면 미국 군수산업도 일어나. 미국 지금 전체 기업 중에서 30%가 군수산업. 2차 세계대전 끝났을 때는 그 시점에서는 미국 전체 산업에서 95%가 군수산업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도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보다도 군수산업의 비중이 큰 나라. 그러니까 전 세계 군사력 2위인 나라부터 10위인 나라까지 다 합쳐도 미국 군사력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반중국 동맹은 그렇게 해서 미국이 또 이득을 보는 거예요. 지금 중국 시장 진출, 금융 투자 이런 것은 JP 모건이나 골드만삭스 이런 데가 중국에 들어가서 직접 미국의 자본 중국으로 투자하는 것을 현지에서 지휘를 하고 있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헨리 키신저 같은 사람은 중국의 발전은 운명이다. 발전 안 할 수가 없다. 이거 70년대 초에 한 얘기입니다. 이제 50년 전에 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미국 어떻게 해야 돼? 중국을 견제하는 것보다는 협력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맞다. 키신저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나쁜 짓도 많이 했어요.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칠레에서도 베트남에서도 아주 흉악범이야. 그걸 보면. 그 키신저 살인재판 그런 책도 있어요. 키신저 비판하는 책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 국익 우선의 보수주의자야. 헨리 키신저가. 근데 이 사람이 중국과 협력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은 어떻습니까? 견제도 하고 협력도 해요. 키신저는 견제는 도움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미국이 키신저보다 한 수 위야. 견제를 통해서도 미국은 이득을 챙겨요. 아까 말씀드렸죠? 넘기세요. 이제 끝입니다. 이제 여기서 한마디만 하고 넘어갈게요. 우리 한국은 지난 40여 년간 미국 시장도 활용하고 중국 시장도 활용해서 이렇게 발전했어요. 대통령 선거에 나온 사람들이 어디에 몇십조 투자하겠습니다. 어디 얼마 투자했습니까? 그 돈 다 어디서 나와? 무역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무역 의존도는 70%, 전체 GDP에서 70%가 무역으로 나옵니다. 이런 나라 없어요. 중국의 대무역 의존, 중국도 뭐 수출해서 돈 번다고 그러죠. 대무역 35%야. 전체 시장 규모에서. 우리나라는 그 배인 70%라. 우리는 대무역 잘못하면 큰일 나는 나라. 그러니까 미국도 중요하고 중국도 중요하고 저 소말리아도 중요하고 남아공도 중요하다고 어느 나라를 빼. 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으니까 중국은 뺍시다. 그거는 미친 소리야. 내가 그 산업통상자원부 가서 강의 넣을 때도 그 소리도 듣고 외무부에 가서도 그 소리 듣고 다 들었지만 그 사람들 다 엉뚱해.
그 말 하는 것에 관해서 그러면 안 돼. 아무 소리나 하면 나라 망해요. 황용길이 아니고 김성일이처럼 역할을 하는 거야. 임진왜란때. 그러면 안 되지. 골드만삭스가 한국을 어떻게 전망했냐면 2050년, 60년대에 가면 미국 다음으로 1인당 GDP가 세계 2위가 될 거라고 10여 년 전에 예측했어. 단 조건이 뭐냐? 중국 시장, 북한 시장을 잘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돼. 이게 현중해서는 중국 시장 잘 관리할 수 있어요? 중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중국 싫어하는 걸 좋아해요?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도 대통령 선거 때는 뭐라 그랬어요? 뭐 멸콩 시위도 하고 뭐 무슨 중국은 싫어요 그런 소리도 했어요. 근데 지금 뭐라고? 중국은 중요한 나라 우리한테. 이게 바뀌고 있어요. 윤석열 정부. 우리나라 정부들마다 중국을 잘하는 정부가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하셔야 됩니다. 한국의 과제는 제일 밑에 한 말씀만 드리고 끝낼게요. 미래의 신시장입니다. 북한은. 북한이 만약에 개방이 되면 동아시아 전체에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북한은 자원이 지하 자원만 3조 달러 내지 7조 달러가 있는 것으로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석유 매장량이 세계 3위입니다. 근데 그 매장이 해적 깊숙이 서한만, 동한만 양쪽에. 정기영 회장이 평양에 갔을 때 정기영 회장 보고 김일성이가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는 석유 위에 둥둥 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1979년 포트라 무역 통계를 보면 우리가 북한 석유를 수입한 기록이 나와요. 일본도 북한 석유를 이게 조금인데 실험적으로 수입했는데 이게 북한은 석유뿐만 아니라 다른 자원도 아주 자원 부국이고 이 남북한이 협력하면 어떻게 됐어요? 일본도 골치 아프고 중국도 골치 아프고 미국도 골치 아프고 남북한 관계를 볼 때는 여러분들이 그런 점을 잘 보셔야 돼요. 남한은 지금 경영 능력도 그렇고 경제력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치솟는 나라야. 규모가 좀 작아서 그렇지. 지금 한류를 보세요. 2차 전지 배터리를 보세요. 한국 사람들 너무 머리가 좋아. 그리고 싸나워. 대통령 잘못하면 다 깜빵도 보내고 뭐 해외로 쫓아도 되고 그냥 총 맞아 죽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이 국민들이 싸나워서 그래요. 국민들이 순했으면 이것도 북한처럼 독재국가 됐을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우수한 힘을 가지고 또 힘찬 기백을 가지고 한국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윤석열 정부에 약간의 혼란이 있지만 약간이라고 보다는 좀 심각한데 요즘 보면 이것도 우리가 극복하고 다 나갈 겁니다. 이 테마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드린다면 이 미래 신시장으로 북한을 볼 줄 알아야 되고 중국과도 지금보다 더 잘 관리를 해나가야 되는데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과제는 뭐냐면 외국어를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중국어과 학생들이 대부분인데 저는 영어를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중국어가 빛이 나려면 영어를 잘하는 만큼 빛이 나요. 나는 중국어는 잘하는데 영어는 몰라요. 그래갖고는 어디 가서 장사가 안 돼. 장사가. 근데 영어를 전 영어도 하고 중국어도 하는데요. 그러면 두 번 쳐다봐. 그리고 외국어는 머더텅 자기 모국어만큼 잘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해야 되냐? 한마디만 하죠. 미친 듯이 해야 돼. 미친 듯이. 언제? 지금 여러분. 지금 아니면 못해. 그냥 다른 거 다 제끼고 하세요. 그리고 술 좋아하는 학생들은 밤에 미친 듯이 하고 소주 한 잔 이렇게 하고 탁 쓰러져서 자. 왕창. 영어하고 중국어는 어순이 같아요. 존댓말 반말이 없어요. 똑같이.
그래서 영어가 지금 세계 거의 뭐 세계를 휩쓸잖아요. 이 중국인들이 영어 배우기가 쉽고 미국인들하고 같이 세계 시장을 나가는데 굉장히 가까워. 오케이?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중국어 배우기가 쉽습니다. 이제 중국어 갖고 너무 시간 많이 들이면 안 돼. 이게 영어는 하는 방법은 간단해. 회화를 하세요. 회화. 뭐 이상한 거 하지 마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비결은 영어, 중국어, 전공 없으면 통역이 아닌데 나는 영어, 중국어는 잘하는데 전공이 따로 없어요. 그러면 그건 통역이야. 통역도 굉장한 겁니다. 통역 잘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글로벌 매너 이거 중요해요. 그 다음에 중국은 지금 중국이 왜 중요하냐면 중국이 막 부상하는 거고 경제가 이게 전 세계를 지금 뒤흔들고 있는 거예요. 아까 보셨죠? 미국이 30% 이상 시장 규모가 크다고. 이게 세계가 지금 변하는 핵심 변수인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중국을 전공하면 앞으로 어느 분야에 가서라도 뭐를 다른 거를 또 새롭게 공부를 해도 또는 새로운 뭐 기업을 가건 다 적용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업가들이요, 미국 사업가, 일본 사업가 다 합쳐도 중국 사업가보다 적어요, 숫자가. 왜? 중국하고 무역을 훨씬 더 하거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할 것은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비결은 잘 먹고 잘 자서 체력을 기르고 그걸 통해서 집중력을 기르셔야 된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그래서 언제든지 지금 젊었을 때 최고잖아요. 최고의 컨디션. 이게 성공의 핵심이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질문 있으면 또 보겠습니다. 질문. 일단 혹시 6시 수업 있는 친구들은 지금 나와도 괜찮고요. 지금 오랜만에 교수님 수업 들으니까 제가 학부 때 정말 들었던 그 어족들로 듣는 거 굉장히 추억이 새록새록한데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혹시 질문 있는 친구 있으면 마지막 한 명 받고 질문 있나요? 궁금한 거. 질문. 용감하게. 당당하게. 네. 맹수의 심장을 나타내. 맹수의 심장을 맹수처럼 질문을 당당하게 아주 질문을 웃기는 질문도 괜찮아요. 여러분도 중국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체면 안 차려도 되는데. 아주 엉터리 질문이 최고야 사실. 나는 이게 이상해요. 그런 거 없어요? 강의 잘 해주셔서 네, 아까 그러면 대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예, 시간도 많이 됐고 여러분들이 너무 점잖은 것 같아서 당황스러운데 이 책을 그러면 저기 여학생 여학생 강민영 학생. 우리 남학생도 질문 잘했는데 그것을 한국어 연결시키기는 조금 어려워요. 예.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특강 해주신 한광수 교수님께 박수로 인사드리겠습니다.